콜럼버스, 신시내티, 데이튼에 이어 오늘은 클리블랜드입니다. 얼떨결에 오하이오 4부작이 된 것 같은데요. 오하이오의 남쪽에 신시내티가 있다면 북쪽을 대표하는 도시는 클리블랜드입니다. 처음 유럽인들이 정착하기 전에는 치페와 이리, 이러커이 인디언들이 살고 있던 지역입니다. 1796년 모세스 클리블랜드 장군이 정착민을 데리고 이 지역에 자리 잡으며 클리블랜드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해운업 등이 골고루 발달한 이 도시는 1차 세계대전 이후 탱크와 군함, 전투기 등을 생산하며 연합군의 2차 세계대전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이후 철강업이 발달하며 군사용품 생산직의 일자리를 잡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인구는 증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일어나는 폭동으로 인해 1960년대에 들어서는 인구 감소의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도시의 별명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포레스트 시티인데요. 대도시지만 울창한 숲과 시원한 자연경관이 함께 공존해 붙여진 별명입니다. 오늘은 포레스트 시티, 클리블랜드로 가보겠습니다. 클리블랜드 다운타운입니다. 다운타운의 심장, 이스트 사가로 가면 각종 식당과 극장, 술집 등이 고전 스타일의 벽돌 건물들과 함께 아기자기하게 모여있어 미국의 향기를 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아케이드라고 불리는 쇼핑몰은 1890년 90만 달러, 현 시가로는 2500만 달러의 공사비를 들여 세운 곳으로 다운타운의 자랑입니다. 아케이드에서 북쪽으로 길을 건너면 파운틴 오브 이터널 라이프, 젊음의 샘이 있습니다. 분수대를 둘러싼 화강암의 테두리에는 1899년부터 2014년까지 115년 동안 전쟁에 참여한 클리블랜드 출신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청동판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이름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운타운을 둘러보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웨스트 사이드 마켓이 나옵니다. 1840년부터 이어온 이 시장에 가면 신선한 해산물은 물론 고기와 채소, 과일 등 푸짐한 먹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클리블랜드에 가면 도시 이름으로 된 사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소는 6곳이 유명한데요. 적지 않은 방문객들이 이곳에서 사진을 찍고 갑니다. 이외에도 락앤롤 홀 오브 페임 앤 뮤지엄에 가면 롱 라이브 락 사인도 예쁩니다. 만약 이 동네로 이사 간다면 간판 가게를 열어야겠습니다. 혹시라도 클리블랜드를 방문하신다면 멋진 사인 앞에서 셀카 한 방 찍고 돌아오시는 건 어떨까요? 클리블랜드는 이리호라는 호수 하나를 사이에 두고 캐나다와 맞닿은 지역으로 두 나라 간의 무역도 이곳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리호는 두 나라 사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이리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리블랜드는 이리 호수와 함께 발전한 도시입니다. 미국의 5대호 중 하나로 미국에서는 4번째, 세계에서는 11번째로 큰 호수입니다. 북쪽으로는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와 접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미시간, 남쪽으로는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뉴욕이 접해 있습니다. 총 면적은 26,720제곱킬로미터, 660만 에이커에 이르며 깊이는 64m, 210피트입니다. 유럽인들이 이곳에 왔을 때는 이미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여러 부족들이 있었지만 이 지역은 이러커이족의 나와바리였습니다. 이리라는 이름은 긴 꼬리를 의미하는 이러커이안을 줄여서 이리라고 지었습니다. 백인들이 이곳에 도착했을 당시 이들과 싸우는 걸 원치 않았던 부족들도 있었는데 이들을 중립 인디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833년 캐나다는 노예제도가 이미 폐지된 상황에 반해 미국은 여전히 합법적이었습니다.
당시 이리호는 미국을 탈출해 캐나다로 도망가는 노예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으로 자유를 찾아 떠나는 흑인들에게는 희망과 같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지역을 대표하는 3개의 메이저 스포츠팀이 있는데 스포츠계에서는 이 도시를 루저시티라고 부릅니다. 우선 NBA의 캐벨리어스는 1970년 창단 이후 한 번도 우승컵 구경을 못 해봤으나 2016년 르브론 제임스 덕분에 달랑 한 번 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야구팀 인디언스는 1948년 이후 70년이 넘도록 우승을 하지 못해 현재 메이저리그에서는 가장 오랜 기간 우승 없는 팀으로 남아있습니다. 풋볼팀 브라운스 역시 1967년 출범 이후 우승은커녕 역대 2번째로 0승 16패의 기록을 세우며 시즌을 마친 팀으로 역사에 남아 동네북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군만두는 서비스요. 우리 동네 중국집 왕 사장님이 신메뉴를 개발했다고 자랑하시네요. 짬뽕과 짜장면을 반반씩 나눠주는 짜뽕면이라고 하시는데요. 저기 왕 사장님, 그 메뉴는 이미 나온 지 20년도 넘었는데요. 짬짜면이라고. 오늘의 군만두 영상입니다. 클리블랜드에서 서쪽으로 1시간가량 가면 밀란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발명과 특허로 유명한 오하이오답게 밀란은 에디슨이라는 걸쭉한 스타가 태어난 곳인데요. 오늘은 토마스 에디슨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 이 유명한 위인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아실 것 같아서 이분의 가족사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에디슨은 발명과 사업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탑 클래스였다는 사실은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절대로 가정적이지 않은 인물이었고 가족들 역시 인성에 문제 있는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첫째 부인은 에디슨에게 쓸만한 발명품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며 매일 바가지를 긁는 피곤한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인 메리 스틸웰이 죽었을 때 에디슨은 일이 바쁘다며 장례식도 가지 않았다고 하며 두 번째 부인이 된 미나 밀러에게는 모스 부호로 프로포즈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첫째 아들 토마스 주니어는 전기 활력 회복기라고 이름을 붙인 가짜 건강기계를 만들어 팔다 고발당하는 등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 사기나 치는 사기꾼이었고, 둘째 윌리엄은 하는 사업마다 망해서 매주 $40씩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받아먹는 망난이었습니다. 여기에 한술 덧더 윌리엄의 부인은 고마운 줄 모르고 에디슨에게 돈이 적다며 시도 때도 없이 편지를 보내며 달달 볶았다고 합니다. 역시 시아버지 사랑은 며느리 몫입니다. 이뻐했다면 $1라도 더 줬겠죠. 다행히 셋째 아들 찰스는 정계로 진출해 훗날 뉴저지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와 가장 가깝다고 자부하는 셋째 아들이었지만 찰스가 평생 동안 아버지 얼굴을 본 시간은 채 일주일도 되지 않는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에디슨은 가족들에게는 빵점 아버지였지만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에디슨이 남기고 간 발명품만 해도 1033개에 이르며 만약 에디슨이 없었다면 현재 우리는 초롱불 아래서 책을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도 에디슨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강릉에 있는 에디슨 과학박물관에 가면 에디슨이 직접 제작한 축음기는 물론 800종이 넘는 에디슨의 발명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의 에디슨 축음기 컬렉션은 미국의 에디슨 박물관보다도 수준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몸 감독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